안녕하세요. 진파동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이런 말 했습니다. 2030년까지 스위프트만 거래 중에서 14%, 약 14%를 리플 네트워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수많은 애널리스트 그리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냈는데요. 공격적으로는 XRP가 $500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0만 원 이상 갈 수가 있다. 더 강한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는 $1000를 언급하게 됐고요. 아무리 못 가도 $100 이상은 간다. $3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도 하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도 리플이 한번 큰 퀀텀 점프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 오늘 현실적으로 관련된 부분들 다 검토해서 가능한 범주, 가능한 목표가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00, $300, $100 전부 다 가능한 범주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 확률과 전제 조건을 다 충족을 하는지 가능성 정도를 검토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플 CEO가 목표로 하고 있는 스위프트 거래의 14%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스위프트는 하루에 약 5조에서 6조 달러 이상의 결제, 송금, 거래를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14% 정도면은 하루에 약 7천억 달러 규모를 XRP로 처리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기술적으로는 XRP가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으니까 가능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금융권 관행, 규제, 경쟁, 이게 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바로 규제 문제입니다. 미국 SEC 소송은 이제 사실상 끝이 났죠. 선물 거래는 이제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유지가 됐고요. 벌금 1억 2,500만 달러 내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만으로는 부족하죠. 자, 유럽, 아시아, 중동 주요 금융 허브에서 XRP 결제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은행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일본, 싱가포르, UAE는 규제가 명확해서 사용 가능하고 유럽, 미카 규제가 도입 중이고 XRP 포함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라던가 인도처럼 좀 암호화폐 규제가 엄격한 나라들이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결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겠고요. 제 판단으로는 2030년까지 규제 문제가 상당 부분 풀릴 가능성이 약 75%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형 금융기관의 채택인데요. 지금은 리플넷과 ODL을 쓰는 곳이 중소형 은행 그리고 송금업체 위주입니다. 언급드린 이 14%를 달성하려면 글로벌 상위 50대 은행 중에서 최소한 10곳 이상이 상시로 XRP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월 거래액이 수백억 달러 단위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단발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 블록체인, 기존 스위프트 개선안들이 있기 때문에 리플은 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리플이 대형은행 전용 인프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면 가능성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현재 흐름만 보면 달성 가능성은 약 50%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건이 결제량 폭증입니다. 지금 XRP 기반 연간 결제액이 약 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걸 1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스위프트 점유율이 3에서 5%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뛰어야지 10% 이상이 가능하죠. 2단계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국가 간 그 주요 무역 결제나 대륙 간 고액 송금 코리도에 진출해야 된다는 건데요. 소액 송금만으로는 절대 14% 이거 절대 못 찍습니다. 하지만 무역 대규모 송금까지 커버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중간 수준, 현재로서는 55% 정도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과의 경쟁인데요. USDC,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이고 쓰기가 편하죠. 규제도 점점 받기 시작해서 신뢰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XRP가 이들과 경쟁하려면 속도, 수수료뿐만 아니라 총 비용, 실패율, 환율 안정성까지 이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XRP가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한다 이거라기보다는 자 스테이블 코인 전송 브릿지 역할로 포지셔닝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능성 퍼센트는 대략 50% 정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시장 신뢰와 유동성인데요. 14% 점유율이면 하루 거래액이 수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루에도 막 5% 올랐다가 5% 내렸다가 10% 올랐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면 은행이 못 씁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로 묶을 만큼 유동성이 깊어져야 되고 기관들이 XRP를 장기 보유하고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ETF 승인이다. 그리고 장기 보유 보상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평가로 봤을 때 가능성은 50%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기관 투자 확대입니다. 현물 XRP ETF가 승인이 되고 연기금, 대형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됩니다. 자, 이게 되면 가격 안정성과 신뢰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자,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2, 3년 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그 퍼센트는 6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단계는 실제로 14% 점유율 달성입니다. 전 세계 주요 금융 허브에서 리플, XRP를 이거를 표준으로 쓰고 스위프트 내부 공식 브릿지 자산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걸림돌은 이 스위프트 자체 블록체인 통합 계획이 진행 중이고요. 체인링크랑 협력 중이죠. 자, XRP가 스위프트 내부 표준이 되려면 정치, 산업적인 그런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가능성은 대략적으로 30%에서 4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500라는 가격도 이론상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좀 많고 난이도가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목표가 달성 관련해서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면 자, 목표가 $5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제, 채택 가속화 시 충분히 1년에서 3년 안에도 가능한 수준이 되겠고요. 목표가 $100는 스위프트 점유율이 5%에서 7% 정도는 돼야 되고요. 기관이 대거 보유 확대 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150에서 $250는 스위프트 점유율 10%가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현물 ETF 승인, 글로벌 결제망 핵심 브릿지 채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리플 원화 차트이고요. 지난 2,400원이 저점이 주요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가 1파가 시작이 돼서 3,7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2파 조정 후에 다시 한번 3파가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 됐죠. 자, 이 3파 같은 경우는 1파와 2파 길이에 따른 목표값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1.68배 확장 시에는 4,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배 확장 시에는 5,200원, 최대로는 6,000원 근처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길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강한 상승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평범한 상승, 좀 약한 상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7월의 상승은 1.68배 상승에 가까운 그런 상승이었기 때문에 좀 평범한 수준의 상승 파동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5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4파 눌림이 좀 깊었죠. 상당히 컸습니다. 3파 상승분에서 거의 절반을 하락시키고 자, 이렇게 들어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상승세로 인해서 곧바로 이렇게 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재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5,000원 재돌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현재는 5파 진행 구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소파동으로는 1파, 2파, 3파, 4파까지 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그 해당 소파동이 임펄스 파동, 이렇게 파동 겹침이 없는 임펄스 파동의 형태로 나온 게 아니라 파동 겹침이 있는 다이어고널 5파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인데요. 이 다이어고널 패턴은 쐐기형 수렴으로 고점 돌파 에너지가 좀 약해지고 파동 겹침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상승 모멘텀 약화 신호고요. 단기 고점 부근에서 반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반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4,700원, 4,800원까지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소파동 5파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3파 조정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정 후 매수 전략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의 모습하고 현재랑 비교해서 보면, 자, 예전에는 강한 상승 때 정석대로 상승 5파를 그려줬습니다. 이때는 4파 눌림이 굉장히 작았죠. 현재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강한 상승 패턴이 아니고 3파 이후에 엄청 눌렸는데 이때는 거의 눌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달리는 구간에서는 절대 크게 하락이 안 나오고 당연히 강하기 때문에 5파도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간 거죠. 이 당시에 계엄으로 차트 왜곡이 좀 발생했었지만, 자, 왜곡이 없다라면 하락 3파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다시 다이어고널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3파 이렇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의 패턴이 지금 구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동 5파가 완성이 되고 이렇게 눌리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쉽게도 지금은 아직 맥점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나오는 단계가 아니라서 시원시원한 그냥 상승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자, 그런 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은 아니더라도 전고점 또는 5파 상승 진행, 자, 이거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이 아직은 몇 배씩 막 오르는 그런 큰 폭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 리플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맥점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기회들도 엄청나게 널려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은 시끄럽지 않을 때 조용히 준비가 됩니다. 그런 준비 기간이 매수 최적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코인판 최상위 세력들, 다빈치 제레미, 아서 헤이즈, 무라드 마우무토프, 저스틴 선, 그리고 윈터뮤트 같은 기관급 트레이더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세력들의 실시간 지갑을 추적을 해서 지금 조용히 매집 중인 알트코인들만 뽑아서 보고서로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흔적과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력 지갑 추적 결과 어떤 종목이 최근에 몇만 달러씩 조용히 모이고 있는지 차트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구간별로 다 체크를 하고요. 또 코인별 주요 일정, 재료, 보고서도 전달드리는데요. 업그레이드라던가 락업 해제, 파트너십 공개 등 몇 월 며칠의 중요한 일정이 있는지랑 그에 따른 매수 매도 기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자료를 보시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해당 종목의 일정이 무엇이 있고 이에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는지 미리미리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레포트만 드리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주기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드린 그 주요 종목들, 종목 선정 기준은 정말 명확한데요. 실사용 가능성, 그리고 창립자 네트워크, 온체인 매집 흐름, 펌핑 직전 패턴 완성 여부를 모두 다 따져서 선정을 한 것이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필터를 통과한 코인들은 과거에도 수십 배 급등한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이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역시 이런 기준에서 뽑혔고 실제로 폭등 흐름이 나와 줬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고래 거래소 간 거래수가 급등 직전에 이렇게 급증한 걸 보실 수가 있죠. 당연히 이런 전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의 이동, 매집 상황,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토대로 우리가 수익 전략을 바로 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제가 정리한 보고서는 누구나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시간 상관없이 화면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고래들이 실제로 매집 중인 종목 리스트와 향후 일정에 맞춘 매매 전략 자료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당장 진입 가능한 급등 후보 코인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종목이 매일 나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시장만 괜찮으면 매일매일 매일같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실제 고래들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리스트랑 매매 전략 그리고 당일 급등 후보까지 다 받아가셔서 진짜 올해는 대박 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와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